충청남도 보령의 효자도. 예로부터 효자들이 많아 효자도라고 불렀다는 작은 섬이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합니다. 조용하던 섬이 공사 준비로 한창인데요. 오늘이 공사 첫날이라는군요. 공사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안절부절하는 할머니. 오래된 집이다. 조그맣을 때부터 있었지 이게. 어머니 이쁜 집에서 편하게 다리 들고 편하게 지내시면 따님이 그거 걱정돼 갖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준다고. 그런데 이제 고생들 하게 생겼어. 온 가족이 나고 자란 집. 이제 자식들은 출가하고 홀로 된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요.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공사를 하게 되었다네요. 집안 곳곳 낡고 오래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단열이 덜 되니까 여기서는 좀 추운 냉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방도 증축을 해서 확장을 하고 따뜻하고 더 넓게 쓰실 수 있도록 이 공간이 대대적으로 바뀔 공간들이에요. 언뜻 보기에도 오래된 집안 내부. 흙이 떨어지고 위험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쯤 되면 새로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 오래된 농가주택을 개조하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살고 있던 건축이고 그런 집에 살던 추억이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시멘트로 짓는 규격화된 집보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옛집의 매력. 그 공간이 담아내는 추억과 멋스러움에 농가주택 개조를 한다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시간을 담은 옛것의 매력은 흉내낼 수가 없답니다. 자, 이제 이 집도 변신을 할 준비를 하는데요.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자 흙벽이 나옵니다. 이거 도대체 몇 겹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엎친 여러분에 이 도배지만 해도 지금 한 7, 8번 되고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10번. 벽지를 덧대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세월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여기 벽지 뜯은 거 보니까 막 사러 온 손님들, 응? 영화, 나그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벽지가 귀하던 시절 흙벽에 발랐던 신문이 남아있습니다. 뜯으면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 60 몇이요? 67년도 나한테 나게 되네. 고마워요. 어머, 이거 나 태어나던 애다. 난 나한테 난다. 어머, 12월 1일이네. 묻어있는 흙을 걷어내자 날짜도 선명히 보이네요. 이렇게 뜯다 보면은 정말 신기하고 옛날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재밌어. 신기하고. 그야말로 박물관이 따로 없습니다. 내부는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요. 숙련된 작업자가 천정에 오래된 나무를 뜯어내자 어이구 갑자기 흙과 먼지가 쏟아져 내립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옛날 집이라서 천장에 묵은 것들이 많이 쌓였어요. 옛날에 보면은 단열을 한다고 기록포를 막 올려놓고 다른지를 해놓고 올려놨어요. 근데 그 위에도 보면은 움직이지 말라고 벽돌 같은 거 막 올려놓고 부럽 같은 거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 또 보면 큰일 나죠. 적게는 50년, 많게는 100년이 넘은 주택이기에 작업은 늘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막시하느라 또 못하는 거고, 그러다 장비를 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인력으로 해야 돼요. 워낙 오래되고 낡았기에 베테랑 작업자도 신경이 쓰이는 순간 천장은 건들기만 해도 흙이 쏟아져 내리는데요. 벽지와 흙을 걷어내고 나니 이제야 집의 골쪽 뼈대가 보입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석가래의 모습은 튼튼해 보이죠. 색깔의 상태가 좋아요. 시골집은
손가락 사이에 이런 흙으로 했던 이런 부분은 유실될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석가래가 반듯하고 이 무너진 상태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있는 흙이 다 함몰되고 그 소리가 완전히 뻥 뚫려서 지붕이 보이는 집들도 많거든요. 겉모습은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관리가 잘 된 편이기에 뼈대는 튼튼하다네요. 과연 이 낡은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는군요. 방 내부 철거 작업을 끝내고 이제는 바깥벽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벽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오래돼서 이제 오래돼서 비바람에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래도 세월의 흔적이 다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벽은 바로 철거를 하는데요. 망치를 갖다 대기만 했는데 순간 벽이 우수수 무너지고,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작업 순간입니다. 오, 같이. 옆에서 뭐가 뭐 쓰러지는 것도 봐야 되고 무너지는 것도 봐야 되고. 위험 속 흙먼지와의 사투가 이어지는데요. 기계로 집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상태를 확인하고 사람이 직접 철거를 해야 한다네요. 농가주택 개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할 수 있으면 훼손 안 시키는 게 좋죠. 왜요 이게? 나중에 그걸 그대로 살리려면은 파손이 되게 되면 그걸 전부 떼어야 되면 그 못이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자연 그대로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기에 집의 상태에 따라 작업량과 작업 기간이 달라진다고요. 이번엔 바닥 철거에 나선 작업자. 아니 그런데 이건 뭔가요? 옛날에 불 뗐잖아요. 예. 아궁이에다 불 뗀 구두장이에요. 흙을 발라 방바닥을 만들고 아궁이에 불을 떼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옛날 뜨끈뜨끈하던 아랫목이 생각납니다. 이거를 이 방하고 이 방이 자연적으로 구두를 놓은 효과를 이제 그동안엔 썼었는데 우리는 이제 구두를 사용 안 하니까 이거를 다 내려앉혀야 되는 거죠. 오래된 구도를 걷어내는 작업. 집의 틀은 살리고 내부를 바꾸는 작업이 오랜 경력의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해도 다음날 몸살이 나고 했는데 이제는 몸살까지는 아니고 다음날 파스 붙이는 거. 젊은 작업자들은 손사래를 치며 마다하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는 일. 그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데요. 반나절이 넘게 이어지는 작업에 땀과 먼지로 범벅인 작업자. 기관지가 좀 약해지지. 아무래도 먼지가 오래된 먼지잖아요. 이게 뭐 10년 묵은 먼지고, 그다음에 막 끓음 이런 것들은 아주 그 뭐 호흡 들어가면은 막 코고 뭐 목이고 시커멓게 나오고. 편하고 쉬운 곳을 찾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작업자. 고되긴 하지만 숙련된 작업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런 일을 누가 이거 시켜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하는 게 있고 또 노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요령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숙련된 작업자의 능숙한 손길을 거쳐 바뀌어가는 현장입니다. 철거를 마친 집은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눈대중만으로도 황토의 비율을 맞춰 준비하는 작업자. 대충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도와 요령이 있습니다.
모래도 좀 들어가고 황토 자체만하면 또 작업하기 불편하고 너무 찢어진다고. 이제 모래하고 이렇게 배합이 좀 맞아야 될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작업 전에 천장에 흙을 떼어내네요. 오래돼가지고 이것을 안 떼고 이거 지금 시공하면은 이게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띄어갖고 시공해야 하자가 없죠. 기존 흙벽의 상태를 보고 오래된 부분은 떼어낸 후 새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업자의 날카로운 눈으로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하며 하는 작업인 거죠. 많이 걸리죠. 한 10일 정도.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일반 공사 작업과 달리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초보자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오래된 주택 개조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뭐 속이 울렁울렁한데 이제 깨끗이 나오면 이제 그 새집 같고 그냥 그죠. 오랜 작업이 드디어 끝나고 말끔하게 작업된 내부인데요. 야, 깔끔한 모습에 예전 그 집이 맞나요? 오래된 때는 벗고 작업자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변했습니다. 하루의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 무더운 더위와 오래된 먼지의 싸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저녁 때 되면은 이제 깨 씻고 딱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편안한 세상 같은. 낮에는 뭐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대충 일 하는 거니까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그래도 개운하지. 작은 섬에 울려 퍼지던 공사 소리도 이제야 끝이 나는데요. 효자도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효자도.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나 보니 레이저로 수평 수직을 실측하는 기계도 보이고요. 오늘은 내부 작업을 하는 목공팀이 작업하는 날이라네요. 새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약간 전형이 너무 많이 돼서 하나하나 계속 직선 수직이나 수평을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조금씩 틀어지고 틈이 있는 오래된 주택. 그러기에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는 작업인데요. 오래된 멋은 살리고 새롭게 바꾸는 작업은 그리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목재 갖고는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개별로 여기서 현장에서 직접 제작을 해야 되니까. 문 하나를 만들 때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맞춰서 넣어야 하는데요. 흰 기둥 때문에 문이 휘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작업 전의 모습과 석가래가 드러난 철거 후의 집의 상태나 모습이 다르다 보니 기존에 준비했던 작업이 어그러지기 일쑤라고요. 농가주택은 규격이 없어갖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뭐 규격이 딱딱 돼 있는데 규격이 없고 치수도 안 맞아갖고 좀 힘들어요. 그렇게 작업자는 계속 치수를 재고 자르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러니 작업 시간도 아파트에 비할 수 없다고요. 삐뚤삐뚤 굴곡이 있는 석가래 지붕에 맞춰 재단을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틈새 하나 없이 맞춤처럼 완벽하죠. 잘 맞았나요? 네. 이렇게 잘 맞는 거 맞아요? 좋죠. 하나하나 맞춰 자르고 붙이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고개가 너무 아파요. 일 끝나고 가시면 뭐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잠들면 안 아파요. 그냥 참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참 상태를 살피던 작업자가 기둥을 잘라내는데요. 작업 중에 발견된 예상 밖의 상황이라네요. 끼우러지고 수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달려고 했더니 문이 이 기둥이 끼우러진 이 수직이 안 맞아서 문이 제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둥을 이만큼 잘라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아하,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 장은 그냥 고정으로 놓고 한 장만 포켓에 넣었다 뺐다. 상황에 맞춰 바꾸기를 반복하는데요. 도면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변경에 변경을 이어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구조와 디자인이 철거하면서 약간 또 변경이 되고 또 이렇게 필요하겠다 하는 걸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3번의 변경을 거친 도면이에요. 돌발 상황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 그렇기에 오래 손발을 맞춘 작업자들의 호흡도 중요하다네요. 잠시도 쉴 틈 없는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작업을 마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목수의 고된 손이 눈에 띕니다. 손톱 왜 그러신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손이 이제 뭐 변형도 가고 다치기도 다치고 제 손인데 뭐 어떠겠어요. 그냥 훈장이라 생각해야지. 시원한 바다를 보며 피로를 잠시 날려봅니다. 베테랑 작업자의 기술과 노하우는 작업 순간순간 빛을 내는데요. 이게 다 훈장이 된 고된 손끝에서 나오는 거겠죠. 요즘 트렌드가 내부 실내가 약간 보일 듯 말 듯 보이는 게 개방감도 있고 그래서 집의 구조와 상태에 맞춰 설계하고 거기에 최신 트렌드까지 더하는데요. 천연 목재니까 이렇게 막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곱게 피고 나중에 이제 문짝이 전형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농가 주택마다 문의 크기가 달라 현장에서 맞춤 제작을 합니다. 기계가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자. 아니, 이번엔 뭘 만드는 걸까요? 철거할 때 나온 이런 창문을 버리지 않고 다시 활용해서 한국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창문을 좀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살려 멋스러운 창문이 금세 만들어졌습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어서 완성된 슬라이딩 문을 설치하는 작업자. 직접 문을 만들었더니 감쪽 같죠? 작업자들의 노력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매일매일 틀린 일이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진 않으니까요. 그게 너무 매력이죠. 며칠 후 다시 찾은 효자도.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라 현장이 시끌벅적합니다. 페인트 통이 보이는 것을 보니 오늘 작업이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페인트 도색 부분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인트 작업이라고 하더니 작업장은 요란한 기계 소리가 가득하죠. 페인트는 안 보이고 그라인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실 그냥 나무를 그대로 살리려면 이렇게 하고 이제 투명을 바르는 거죠. 원래 나무의 그 본연의 무늬랑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기존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 칠과 때를 벗겨내는 작업인 건데요. 나무의 결을 살리기 위해 더 빠르지 않고 벗겨내는 작업을 한다네요. 한참 작업이 끝나자 말끔하고 매끈한 나무 기둥이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잠시 쉴 숨도 없이 석가래를 살피는 작업자. 아니, 뭘 문지르는 건가요? 샌딩이나 이거나 면이 매끈해야지 칠이 나오니까 이물질 묻은 걸 다 닦아내 튀는 거죠. 페인트가 골고루 묻으라고.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예. 하나하나 작업자가 직접 때를 벗겨내야 하는 작업. 나무를 먼저 매만진 다음 페인트 작업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는 건 뭔가요? 이거 투명성 침투 코팅제라고 하는 맞아요. 나무 그대로에 이게 살아나잖아요. 자연 그대로 오래된 그 자체. 붓이 지나간 자리에 나무의 색이 더욱 진해지고 선명해지는데요. 쓱쓱 발라주니 마법같이 나무의 멋이 더욱 살아납니다. 천연 코팅제를 발라주어 나무의 숨결을 살아나게 하는데요. 코팅제를 바르는 이유가 또 있다네요. 이걸 질 때 이런 걸 발라줬으면 나무가 벌레도 안 먹고 썩지도 않고 습기도 안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돈 있는 집에서는 이런 거 발랐으니까. 나무는 나무 그대로를 살려주고 천장은 흰 페인트로 칠해주는데요. 세심한 작업자의 손끝에서 어느덧 작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예전 흙이 쏟아지던 처음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요. 나무 석가래의 매력을 그대로 담은 내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느덧 공사는 한 달이 넘어가고 이제 드디어 내부를 끝내고 외부 작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붕의 소재가 특이해 보이네요. 칼라 강판이라고 부르는데요. 표면에 돌가루가 처리가 돼갖고 훨씬 튼튼하고 내구성이 좀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단열과 보온에 취약한 농가주택. 그렇게 단열재를 깔고 지붕을 올려주는데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한답니다. 지붕 판넬을 옮기는 작업부터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15kg, 20kg 가죠. 그거 듣는데 안 무거운데요? 우리 이제 하도 습관이 돼서 안 무거워요.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2m가 넘는 높은 곳. 더욱이 평평한 바닥이 아닌 비스듬한 지붕 위.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작업자들도 조심스러운데요. 미끄럽게 되고 잘못 빼고는 빠지게 되고. 하나하나 판넬을 이어붙이는 작업. 못으로 지붕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붙이는 거죠. 지붕 끝 부분까지 꼼꼼하게 연결해주는 작업자. 보는 이가 더 조마조마합니다. 선생님 그 끝에 가는데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무서운데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차하면 떨어져요.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작업. 더운 여름 날씨에 지붕 위 작업은 더욱 고된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날씨. 지붕 판넬에 반사열까지 더하니 지붕 위는 용광로가 따로 없습니다. 열 받아갖고 여기다 후라이 계란 깨트리면 후라이가 돼. 후라이가. 정말요? 예. 여름엔 여기가 45도예요. 45도. 한여름.
그런데 힘겹게 부착한 지붕 판넬을 가위로 자르네요. 이건 근데 왜 자르는 거예요? 아 여기 용마루 날개를 맞추려면은 이거 잘라야 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맞춰 작업하는 작업자의 손길이 빛을 발하고 드디어 지붕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잠시 작업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작업자들. 아 이제 시작인데 아주. 무더위 속 작업에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는데요. 이게 35, 6도 되게 되면은 더위 안 먹는 사람 드물어. 다 더위 먹지. 그저 시원한 음료수 한 잔에 더위와 피곤을 잊으며 기운을 내봅니다. 밥을 안 먹는 순간에 지금 아유. 이때 작업 중에 입은 듯한 팔의 상처가 눈에 띄는데요. 저게 날카로워 갖고요. 스치기만 해도 한 3mm는 나가요. 속으로. 이렇게 자주 다쳤어요? 예, 흔하죠. 이렇게 다쳐도 뭐 일당은 안 올려주더라고. 누가요? 예? 누가요? 옆에 계신 분이요. 글쎄 돈만 원이라도 올려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아 참네. 오랫동안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하는 작업. 다시 기운을 내봅니다. 이제 얼추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지붕 위에 얹는 이건 뭔가요? 이건 용마를. 그래야지 모양이 나지. 예전의 모습은 벗고 변신한 새 집. 엉성한 집을 이렇게 해놓으면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참 예쁘잖아요. 이게. 그런 매력으로 이게 쫓아다니면서 하고 이게 일할 때 힘들지만 또 해놓으면 또 마음이 좋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든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낡고 불편했던 오래된 집을 새롭게 바꾸고 고치며 변화해가는 작업. 새롭게 태어난 모습에 그동안의 피곤함도 싹 잊혀진다네요. 어느덧 40여 일의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주무실 안방. 이야, 이렇게 변했습니다. 동생방. 아마 좋아하겠죠, 동생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니, 예전에 그 집이 이렇게 바뀔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옛스러움은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롭게 바뀌었네요. 오래된 아궁이가 있던 불편했던 주방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다면 어디 같이 해요? 여기 여기요? 네, 그렇죠. 가족 공동으로 쓰실 수 있는 이제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활동 반경이 조금 적으면서 일하기 편하시게. 효녀 아니랄까봐 무릎이 불편한 엄마가 편히 쓸 수 있는 부엌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요. 이 식탁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겠죠? 슬라이딩 도어로 훨씬 넓어 보이는 거실. 그야말로 옛것의 멋스러움은 그대로 남기고 편리한 트렌드가 더했는데요. 와, 이만하면 호텔 화장실 부럽지 않습니다. 완성된 집을 보러 밭일을 하던 어머니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고마운 집입니다. 나 다 좋아해. 다 그런 게 없어. 다 좋아. 다 마음에 들어. 이거 참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참 사갖고 이렇게 해놔서 나는 기분이 너무 좋고. 앞으로 지내시는 이 앞으로의 시간과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눈 뜰 때 정말 이 집 너무 좋다. 어디 여행 가기 싫다. 이 집에서 사는 게 내가 너무 좋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신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따님의 마음이 담긴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